국민들 눈에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국민의 이미 이제 민주당하고 대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? 후보님 그 혁신안 가운데 없으시면 나는 갑니다. 오늘 만남 어떻게 성사되신 건지. 그냥 우리 송원석 대표께서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인사하러 저한테 오겠다고 해서 저는 사무실도 오고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오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럼 내가 가서 인사를 하겠다 이래서 오늘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고 당선 인사를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오고 이래서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. 안에서 좀 어떤 제가 받은 거네, 그러니까 인사를. 그런 겁니다. 네. 안에서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? 뭐 특별한 말씀도 없었어요. 그냥 인사. 그 이제 누가 뭐 돼가지고 인사 오는 그런 식으로 인사해요. 네. 후보님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.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제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습니다. 전당대회가 정해진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정해졌고 저도 뭐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. 혹시 현재 당에서 진행되는 혁신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혁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저도 옛날 혁신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? 당 혁신위원장을 해봤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특권 보기 중에서 불체포 특권 이런 거는 또 헌법을 바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혁신위원장 할 때는 출판기념회를 폐지한다, 안 한다. 근데 그것도 또 우리 당은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 좀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보면 출판기념회 때 뭐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게 어떤 부정한 돈의 창구처럼 이렇게 돼버린데 그 사실 혁신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이게 또 법으로 되지 않으면 혁신이 그때 잠깐 하다가 그냥 완전 또 원점으로 회귀해버리잖아요.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항상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국민들 눈에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말도 많고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럼 후보님이 보시기에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성공 조건이나 뭐 이런.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지금 잘하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잖아요.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대선 후보를 거치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느낀 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으신가요?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하고 대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?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대비해서는 뭐 많은 그런 차이가 많이 있죠.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하려면 또 상당히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. 후보님 그 혁신안 가운데 또 주요하게 지금 다뤄지는 게 그 대선 때 후보 교체 관련해서 저 경과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, 당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안건들이 지금 계속 오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?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문제,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안 됩니까? 뭐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교도소 안에 한 6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? 왜 대통령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있습니다. 징역 7년 8개월이잖아요. 징역 7년 8개월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아닙니까? 이화영은 종범이에요.
그 다음에 대장동 것도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있지만 주범은 이재명이죠. 이 재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수도업식이 보이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는데 저는 감옥을 2년 반 살았잖아요.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내가 언제 나가느냐 날짜 꼬시는 이게 1번. 2번이 나하고 공범 주범은 언제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나가느냐. 그 두 가지.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도 내놔라.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95%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받는 것처럼 5개씩 재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형량이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이화영부터 그 지금 재판 받는 정진상 뭐 그런 뭐 배소윤 다 그 똑같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리는데 이 부분이 판사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. 왜 저 사람은 재판 안 하고 나는 왜 재판 안 하냐고 판사가 할 말이 있어요.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지났는지 혹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? 뭐 그 평가는 이제 제가 할 건 또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. 네, 혹시 출마 관련해서 경북도지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 전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또 경북지사 나가라 그러면 뭐 지사 선거도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. 네,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. 질문드릴게요.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지지율이 20% 넘게 차이 나는데 국민의힘이 열심히 또 대여 투쟁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동조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당 대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서 잘 해 나가실 거로 보고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국태 민안 국민이 편안하신지 국가가 태평한지 국태 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비하는 것은 올바른 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론도 물론 신경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냐 지금 청년들이 과연 일자리가 있느냐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. 그 여론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중요하잖아요. 예. 됐죠.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오늘 뭐 하겠습니다. 뜻하지 않게 이게 또 네,